안녕하세요. 기계신과 협약하고 있는 우리설계 전문학원 김주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료 수정 부분을 좀 더 하고요. 셀 서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자료 수정 부분은 2번과 3번에 대해서 여러분 보고 지금 하라고 그때 말씀드리고 끝냈거든요. 다시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번 같은 경우는 범위가 많이 나오죠. 많은 범위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은 이 범위를 잘못 지정하셔가지고 다른 아이하고 병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범위를 잘 읽어보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A5에서 A6이라는 범위가 있고요. 컨트롤 딱 누르시고 난 다음에요. A7에서 A9까지 잡으시고요. 또 A10에서 A12까지 한번 잡으시고요. A13에서 AB13까지입니다. 이렇게 4개의 영역을 잡고 난 다음에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꼭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C4에서 G4 영역에 말이 나와요. 그죠? 여기까지인데 딱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글꼴 스타일을 굵게 만들래요. 글꼴 스타일은 요 위에 있는 요거 이야기죠. 누르시고요. 채우기 색상 이야기 나옵니다. 채우기는 요 페인트통 이야기 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들어가면 얘가 그냥 노랑이 아니고요. 요 테마색이 있고 표준색이 있습니다. 표준색에 있는 노란색을 누르래요. 표준색에 있는 노랑을 꼭 눌러주시고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 이제 또 C5에서 A13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뒤에 봤더니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이야기가 나와요. 요거는 요거 끝내고 난 다음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요까지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야기가 A3에서 H13 영역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또 범위를 잡아야겠죠. 범위 잡은 다음에 모든 테두리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테두리 가면 내가 원하는 테두리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대로 한번 더 누릅니다.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잘 하시겠죠. B5에서 B12 영역에 대해서요. 이름을 바꾸래요. 우리가 이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영역을 잡은 다음에요. 여기 이름 상자에서 바꿀 건데요. 이 이름 상자에다가 제품명이라고 치시면 바로 바뀌겠죠. 근데 여러분들 꼭 잘 아셔야 되는 게 이름 상자에서 혹시나 오타를 쳤다면 다시 적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내가 제품명인데 오타를 쳐서 다시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이름 관리자 들어간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죠. 잘못 오타 친 거 눌러서요. 삭제하신 다음에 다시 범위 잡아서 글자 쳐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얘가 요 이름 상자가 몇 개 이름을 더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요 셀은 한 개 이름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품명이란 이름명을 가질 수도 있고요. 제품이랄 수도 있고요. 등등 이름을 여러 개 지정해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 관리자 꼭 잘 가주시고요. 아셨죠? 다음 3번 이야기 볼게요. 아니죠. 5번 봐야겠네. 5번 봤더니 H7에 대해서 메모를 삽입하라는 말이 나오죠. H7이라면 요거 나오고요. 그죠? 여기서 메모는 우클릭 누르고요. 나는 메모 삽입하겠다라고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검토에 가서 메모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요. 여기 나왔듯이 Shift F2번을 눌러도 메모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쓰셔도 문제는 안 되세요. 우클릭 누르고요. 나는 메모 넣겠다. 여기 제일 쉽죠? 그럼 메모가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블럭 잡아서요. 내가 넣고 싶은 글자를 넣는 거죠. 뭐라고?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딴 데 가니까 메모가 안 나와요. 근데 뒤에 이야기가 항상 표시되도록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시 메모 눌러서 우클릭 너는 항상 표시되라 메모 표시 부분에 체크하시고요. 됐습니까? 또 이야기가 또 나오죠. 나는 뭐합니까? 자동 크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대부분 이야기가 메모 나오면요. 항상 표시 나오고요. 자동 크기 나오는데요. 자동 크기 할 때 여러분들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나는 메모 서식 누르니까 자동 크기, 그러니까 맞춤이란 탭이 나오지가 않아요 라는 말이 많이 하시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죠. 여기서 깜빡일 때 내가 우클릭 눌러도 메모 서식이 있고요. 그래서 안 깜빡일 때 클릭해서 우클릭 눌러도 메모 서식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깜빡일 때 우클릭 눌러서 메모 서식 들어가시면 보면 알겠지만 맞춤이란 탭이 없고요. 그죠? 바깥 테두리를 클릭해서 우클릭 눌러서 메모 서식 들어가면 맞춤이란 탭이 있습니다. 잘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자동 크기 있죠?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면 끝난 이야기가 요거예요. 됐죠? 다음 빠르게 나갈게요. 이번에 이제 3번인데요. A1부터 어디까지? J1까지를요. 병합하래요.
홈에 가면 또 있죠. 병합하고요. 글꼴 크기 15로 가고 싶은데 15가 없습니다. 그죠? 15 없다는 건 14 쓰냐 15 쓰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지우고요. 15라고 그냥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굵게란 말이 나오니까 똑같이 굵게 눌러주시고요. 글꼴 3개 가서 내가 원하는 표준 색에 있는 파랑을 누르시면 돼요. 파랑도 종류가 많아요. 연한 파랑, 그냥 파랑, 그죠? 진한 파랑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파랑을 꼭 누르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3에서 A4까지란 말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B3에서 B4까지 이야기 나오고요. C3에서요. 어디? C4까지 나오고요. D3에서요. 2, 3까지입니다. 그죠? 이렇게였죠. 이번에는. 그 다음에 F3에서요. J3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6에서 A11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블록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꼭 눌러주시면 돼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건 셀을 병합하라는 거. 셀이 싹 사라지고 하나의 셀밖에 안 되죠. 그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 가운데 맞춤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내가 봤더니 세로 가운데 맞춤은 요 이야기죠. 위에 보면 요 부분은 세로 이야기. 그죠? 요거는 가로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지금 세로에 중간되어 있는지 가로에 중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까 블럭 잡힌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또 3번 봤더니요. 최다 경험률이라는 매물을 또 삽입하라 나오네요. 그죠? 어디에다가? F11에다가요. 요 11.5에다가. 우클릭 누르고요. 나는 메모 삽입하겠다 누르시고요. 똑같은 메모를 삽입하죠. 최다 경험률이라고요. 그죠? 이렇게 삽입했던 이 이야기가 또 항상 표시되도록 하래요. 그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우클릭, 난 메모 표시하겠다라고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메모 서식에서 자동 맞춤까지는 우리가 아까 배웠는데 맞춤에서 자동 크기요. 다른 이야기가 또 많죠. 맑은 글꼴 보통 9라는 말. 그럼 여기 위에서 고치는 게 아니고요. 메모 서식 들어가서 고치는 게 맞아요. 클릭하시고요. 우클릭 메모 서식 들어가면요. 글꼴 맞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글꼴 맑은 고딕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보통. 그 다음 글꼴 크기 9. 그 다음에요. 맞춤에 가서요. 나는 자동 크기를 하겠다라고 체크하시고요. 색 및 선에 가서요. 색을 흰색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흰색. 그죠? 흰색 바꾸시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다면 여러분들 이제 메모는 끝났습니다. 다음 4번 이야기가 또 사용자 지정 서식이니까 좀 빼고요. 5번 먼저 하도록 할게요. 5번 봤더니 A3에서 어디까지? J12까지 모든 영역 다 잡아서요. 우리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하라고 나와요. 됐습니까? 요까지가 우리가 예쁘게 꾸미는 방식인데요. 몇 가지 좀 더 설명드리자면 요 굵게 하는 거, 그죠? 요 삐딱하게 눕히는 거, 그죠? 기울임 꼴이라고 부르죠. 또 밑줄이 한 줄도 있고요. 우리가 이중 밑줄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테두리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예쁘게 쓰면 되게 이뻐요. 어떤 표를 만들었을 때 테두리만 예쁘게 줘도 되게 딱 눈에 띄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굵은 테두리 한번 하시고요. 다시 제목 부분만 한 번 더 굵은 테두리 해줘도 예쁜 부분이고요. 됐습니까? 가로로 우리가 대각선 라인 칠 때가 있긴 하거든요. 대각선 이렇게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대각선 라인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내가 넣고 싶은 테두리는 없지만 또 넣어야 되니까 다른 테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르시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X 보이죠? 이렇게 X 하면 이런 식으로 X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요 테두리를 나는 이중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하신 분들 똑같습니다. 다른 테두리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테두리 먼저 선택을 하고요. 넣고 싶은 윤곽선 찍는 거 나 여기 넣을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도 해볼까요? 이렇게 블럭 잡은 다음에요. 나는 다른 테두리 누르시고 난 다음에 이중을 윤곽선, 그죠? 윤곽선에 넣겠다는 거죠. 이렇게만요. 확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번에는 요 윗줄 이렇게 넣고 싶다면 이렇게만 블럭 잡으신 다음에요. 다시 다른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나는 요거 누르고요. 어디? 윗줄만 넣겠다. 제일 윗줄. 그죠? 이렇게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되니까 한번 응용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 우리 셀 서식 이야기 넘어갈게요.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 서식 이야기 나오는 건데요. 사용자 지정을 만드는 건데요. 셀 서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걸 다 셀이라고 부른다고 얘기 드렸죠. 그죠? 우리가 한글이랑 엑셀이랑 차이점 한번 이야기했을 건데요. 한글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숫자 넣으면 내가 천 단위 구분기호 넣고 싶다 그러면 15,880 넣고 싶다면 한글에선 콤마를 다 넣어야 돼요. 15 콤마 넣고 880, 8 콤마 60661 이렇게 콤마를 다 넣다 보면 잘못하면 오타 낼 확률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엑셀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블럭 잡아놓고요. 그죠? 내가 넣고 콤마 넣고 싶은 아이를 블럭 잡아놓고요. 위에 보면 표시 형식에 콤마라는 놈이 있어요.
그죠? 요 콤마를 꼭 누르면요. 요 서식에는 요 셀들은 모든 이 서식을 먹는 거야. 콤마 서식을요. 그럼 내가 어떤 숫자를 넣던 얘는 콤마를 다 붙여서 나오게 하는 거죠. 이 숫자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숫자를 넣던 얘는요. 콤마를 무조건 넣어요. 아셨죠? 얘가 우리가 천 단위 구분 기호라고 부르는 콤마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있는 걸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서식들도 있습니다. 그죠? 백분율이라든지 콤마라든지. 백분율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 내가 20이라는 거 넣으면 퍼센트가 자동 들어갈 거야가 아니고요. 요거에다가 곱하기 넣어서 퍼센트를 넣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내가 20% 넣고 싶다면 먼저 0.1을 넣는 게 맞겠죠? 0.2 넣고 퍼센트 딱 눌러야지 20%가 들어간다는 거. 이거 많이 헷갈리시는 분 되게 많아요. 내가 퍼센트는 퍼센트만 붙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있던 숫자에다 곱하기 100을 한다는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퍼센트.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는 요 서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서식, 일반, 숫자, 통합, 회계 뭐 등등이 있지만 내가 얘네들 거 쓴다는 게 아니고요. 셀 서식을 내가 직접 만든다는 거예요. 이 셀에다 어떤 셀, 요 셀에다가 어떤 서식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셀 서식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요거 갖다 쓰면 편하긴 하지만 요걸 하라니까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셀 서식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요. 문자 뒤에다 퍼센트 이용하래요. 아까 퍼센트 백분율 그죠? 근데 봐요. 나는 사용자 지정 표식을 이용해서 뭘 뒤에다가 문자 뒤에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게 이 부분인데요. 내가 서식이라는 건 문자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서식에다가요. 지금 보시면 이 셀에다가 숫자를 쓸 수도 있고 이것처럼 문자를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숫자를 넣는다면 숫자 서식을 읽게 해야 되고요. 문자가 들어오면 문자 서식을 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문자 뒤에다가 나는 퍼센트를 표시하고 싶대요. 그럼 문자 그대로 읽어 오고요. 그 뒤에다가 퍼센트 넣고 싶다면 자료 2번 갈게요. 먼저 범위를 정해야겠죠. 어디? C4에서요. C4에서 어디까지요? C6까지요. 1번이네요. 그죠? 1번 갈게요. 1번 C4에서 C6까지요. 딱 잡아놓고요. 얘를 어떻게 하래요? 이렇게 잡아놓고요. C6 요까지네요. 뒤에다가 퍼센트를 표시하래요. 이게 문자잖아요. 그죠? 이거 숫자 아니에요?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중간에 어떤 문자가 들어가면 얘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가 됩니다. 그럼 이건 문자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문자에다가 나는 어떻게 해요? 퍼센트 붙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넣고 싶은 셀에다가 이렇게 범위를 먼저 정하는 거죠. 내가 이 범위에다가 내가 퍼센트를 넣을 거야. 그죠? 어떻게? 우클릭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갈 거예요. 아셨죠? 셀 서식 누르고 난 다음에요. 표시 형식을 바꿀 거니까 이 표시 형식을 바꾸겠다고 하시고요. 말 그대로 사용자 지정에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그죠? 요 흰 부분에다가 내가 원하는 서식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문자란 서식은 골뱅이를 넣습니다. 그죠? 요 뒤에도 설명드렸지만 문자를 삽입할 때는 골뱅이를 넣으시면 돼요. 이 문자 뒤에다가 뭐 넣고 싶대요? 퍼센트라는 글자를 넣고 싶대요. 그럼 퍼센트 넣고 싶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퍼센트라고 치신 분들 계셔요. 맞죠? 확인 누를게요.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 기억하실 때 우리는 퍼센트 같은 거 또는요 나누기 같은 거 있죠. 그 슬러시라고 그러죠. 요 슬러시 기호. 그죠? 슬러시 기호 같은 거를 그냥 넣으면요. 얘는 나누기 기호를 읽어 드릴 수도 있고요. 퍼센트는요. 백분율을 읽어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문자에다가 백분율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문자 그죠? 나는 슬러시 문자라든지 퍼센트라는 걸 문자로 인식해서 넣고 싶다면 요거 앞뒤로 큰 따옴표 넣어주셔야 돼요. 큰 따옴표 넣는다는 의미가요. 나 요 글자를 그대로 표시할 거야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퍼센트 특히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게 퍼센트 같은 건데요. 퍼센트를 꼭 넣고 싶다면 양쪽으로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해주셔야지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됐나요? 확인 이런 식으로요. 됐습니까? 그게 이 이야기죠. 그죠? 나는 퍼센트 표시 이야기를 했고요. 8에서 90% 넣었잖아요. 그죠?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문자 삽입 기능 이제 끝났고요.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3번에 봤더니 두 번째 문제에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으래요. 천 단위 구분 기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천을 넣으면 1,000 이런 게 천 단위 구분 기호죠. 콤마 넣는 거. 그죠?
100 넣다 싶으면 100 콤마 그죠? 1 콤마 000 콤마 000 이렇게 넣는 게 천 단위 구분 기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넣을 건데 숫자 뒤에다가 또 개를 표시하래요. 우리가 아까 개 표시하는 건 배웠죠. 그죠? 내가 어떤 텍스트를 넣고 싶다면 큰 따옴표 두 개를 꽁꽁꽁꽁 적으면 개가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개 같은 거는 그냥 넣어도 지가 알아서 큰 따옴표를 붙이기도 해요. 못 붙이는 게 중간에 있었죠. 퍼센트라든지 슬러시 이런 기호. 그죠? 이런 건 이제 백분위를 읽어드릴 수 있으니까 그죠? 꼭 넣어야 되는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나누기를 읽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셨죠? 골뱅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골뱅이란 문자를 그대로 표시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거 문자를 읽어드리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퍼센트나 나누기나 골뱅이나 이런 문자가 그대로 필요하실 때는 늘상 큰 따옴표를 앞뒤로 꼭꼭 찍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문자 같은 거 있잖아요. 한글 같은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안 찍어주더라도 큰 따옴표를요. 자동으로 들어가요. 아시겠죠? 이제 이야기 드릴 건데 천단위 구분 기호라는 건 우리가 콤마 이야기합니다. 콤마 같은 게 우리가 천단위 구분 기호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가 어디에다가 숫자 뒤에다가 천단위 구분 기호, 숫자에다가 천단위 구분 기호를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해볼게요. 내가 어떤 숫자가 있는데요. 두 번째 문제죠. 숫자 요 밑에다 해볼게요. 우리가 2,500원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죠? 내가 여기에다가 천단위 구분 기호를 넣고 싶다 그러면요. 똑같습니다. 셀 서식 가신 다음에 셀 서식 가서 사용자 지정 가신 다음에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죠? 숫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0이라는 걸 쓸 건데요. 숫자 대신 우리는 0이라는 걸 쓰면 얘는 숫자를 읽어와. 너 거기 셀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읽어와서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천단위 구분기호 나왔으니까 우리는 콤마가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콤마가 아니고 숫자가 있어야 콤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요건 외우시는 게 좋아요. 샵 콤마 샵샵샵이라고 넣으면요. 얘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2,500원 그대로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근데 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0,00 넣어볼까요? 0,000 넣어도 2,500원이 들어가요. 보이시죠? 2,500 넣었는데 확인해 볼게요. 확인 누를게요. 2,500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2,500원 넣었는데 여기 밑에 표시처럼요. 0을 넣으면 0개가 나오게 하래요. 그죠? 그럼 내가 0을 넣어볼게요. 0 넣고 엔터 땅 치면요. 0,000이 나오네요. 이 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네가 불필요하더라도 내가 0 표시한 개수는 무조건 다 표시해야 돼. 이 뜻이에요. 내가 0을 4개 표시했으니까 너 4개 표시해야 돼. 0 3개 표시하면 3개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0은 몇 개입니까? 1개죠. 1개. 그죠? 무조건 0 1개만 넣으셔야 돼요. 근데 콤마 넣어야 되는데 그죠? 콤마 넣으려면 앞뒤로 숫자 표시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숫자인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셀 서식 가서요. 나는 요 0 3개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콤마 때문에 얘 숫자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0이 있어야 되거든요. 0 대신 이제 샵을 넣는 거죠. 샵. 샵이라는 건 필요 없는 0은 제거하는 이야기가 샵이에요. 숫자는 숫자지만 숫자를 읽어드리지만 나는 요 0은 필요 없을 때 쓰는 게 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000을 안 쓰는 거고요. 우리는 샵, 샵샵 0을 쓰는 거죠. 아셨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0이 나오죠. 2,500원 넣으면 2,500원 나올 거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2,500원이니까 12,500원 하려면 샵샵 콤마 샵샵 0원 아니에요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이상 되는 거는 내가 암만 크게 넣더라도 지가 알아서 콤마를 넣어줘요. 그죠? 그냥 천단위 구분 기호 자체만 넣어주시면 100이던 그죠? 억이던 지가 알아서 심표 스타일 붙여줍니다. 그까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 게 뭡니까? 뒤에다가 개를 붙이는 거예요. 개 붙이려면 똑같아요. 셀 서식 간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용자 지정 가신 다음에 샵9만 샵샵 0이죠. 왜? 0이면 0개가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큰 따옴표 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개라고 그냥 쳐주시면 돼요. 큰 따옴표 안 하시고 그냥 개라고 넣어도 문제는 안 되죠. 왜? 나중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뭐가? 요 본인 알아서 큰 따옴표를 붙여줘요. 못 붙이는 거 몇 개 빼고요. 아셨죠? 아까 얘기 드렸죠. 못 붙이는 거 몇 개, 골뱅이, 퍼센트, 나누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빼고는요. 됐습니까? 확인. 이제 해볼게요. 내가 2번 갔더니요. 어디? C5에서 H13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네. 그죠? 다 지정하고 난 다음에요. 천단위 구분기호 넣으래. 콤마 넣으래죠. 그죠? 콤마 넣으려면 내가 숫자인 걸 인식시켜줘야 되니까 샵이던 0이가 필요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샵 콤마 샵샵샵이 하던지 샵 콤마 샵샵 0을 하던지 0 콤마 000을 하던지 문제는 안 되지만 요 표시 예를 보면요. 0이 있을 때 0개만 나오래. 0은 무조건 한 개 표시하라는 거죠. 그럼 맨 끝에 우리는 0이라는 게 무조건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천 단위 구분기호 해야 되니까 콤마를 위해서 앞뒤로 숫자인 거 인식하기 위해서 샵이든 0이든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샵 콤마 샵샵 0이 되는 거고요. 맨 끝에 개라는 걸 붙여준다 보시면 돼요. 우클릭 셀 서식 간 다음에요. 사용자 지정 가서 여기다 넣죠. 샵 콤마 샵샵 0 그 다음에 개라고 넣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됐죠? 셀 서식은 사실은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사용자 지정 서식이요. 사용자 지정 서식은 여기서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이제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필기책 열어가지고 어떤 또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더 보시면 더 좋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천 단위 구분 기호에다가 개를 표시하던지 하는 거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다음 이제 3번 예제 볼게요. 3번 예제 보시면 또 이야기가 사용자 지정 서식 이용해서요. 천 단위 구분 기호 숫자 뒤에다가 명을 표시하래요. 그죠? 해볼게요. 3번 가서요. 천 단위 구분 기호 어디죠? C5에서요. 어디까지? J5까지네요. J5까지. 그죠? C12에서요. 어디까지? J12까지. 이렇게 블럭 잡은 다음에요. 사용자 지정 표식 이용하라죠. 그죠? 우클릭 나는 셀 서식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겠다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요. 천 단위 구분 기호하고 숫자 뒤에다가 명을 표시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천 단위 구분에서 1, 그죠? 2, 3, 4 명까지는 표시하되 0이 나오면 0 명이 나오게 하래요. 한마디로 샵 콤마 샵샵 샵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샵 해버리면 요 0도 안 나와요. 그냥 명이라는 글자 밖에 안 나오거든요. 해볼게요. 우리는 여기다가 샵 콤마 어떻게 아까 배운 대로 샵샵 0 해가지고요. 뒤에다가 명이라는 걸 붙이면 우리는 원하는 숫자에다가 명을 붙여 나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샵샵샵 하면 안 돼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샵샵샵 해버리면 내가 0을 넣으면 안 나와요. 해볼게요. 0 넣으면 안 나오죠. 0을 넣으면 0명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우린 셀 서식 가서요. 샵샵샵 아니고요. 어떻게 0을 넣고 샵샵샵 콤마 샵샵 0 해서 명을 해주셔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되셨나요? 확인 누를게요.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요거죠. 요런 부분 숫자 0, 그죠? 샵, 그 다음에 골뱅이, 그 다음에 콤마. 요까지는 아시겠잖아요. 소수점 이야기가 나와요. 수점 내가 두째 자리까지 꼭 필요하다. 또는 셋째 자리까지 꼭 필요하다. 첫째 자리까지 꼭 필요하다. 이럴 때 나는 점을 넣으시면 돼요. 봐요. 나는 1, 2, 3, 4가 들어가는데요. 여기 아니고 딴 데 넣을게요. 여러분도 한번 넣어보세요. 1, 2, 3, 4가 들어가는데요. 1, 2, 3, 4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정밀도를 위해서 점에다가 00, 소수점 두째 자리가 더 나와야 돼요. 어떤 놈은 1, 2, 3, 4, 점, 2, 4, 5가 들어가는데 얘는 소수점이 없더라도 0이 있다는 건 표시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뭐냐면 이렇게 블럭 잡고요. 우클릭 셀 서식 가서요. 똑같습니다. 사용자 지정 가는 거죠. 여기다 넣으면 돼요. 뭐라고? 샵, 콤마, 샵샵 0 넣고요. 이러면 천 단위 구분 기호도 들어가겠죠. 그죠? 거기다가 나는 원하는 게 소수자리니까 점을 넣고요. 00을 넣으면 돼요. 엔터 땅 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게 소수점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다음 분수기호 있는데 분수기호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기호 넣고 싶다고 그죠? 어떻게 해요? 나누기를 써버리면 얘는 나누기가 되어버립니다. 아셨습니까? 내가 해볼게요. 5가 있고요. 4가 있어요. 그죠? 8이 있고요. 내가 여기다가 아니죠.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3 있고 4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1, 2, 3이 있는데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할 때는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슬러시 4, 슬러시 4, 슬러시 4라고 붙이죠. 그죠? 그죠? 이렇게 나는 분수기호를 쓰고 싶은데 보세요. 우클릭 눌러서 우리는 넣으면 될 거야. 이러면서 셀 서식 간 다음에 사용자 지정 가서 여기에다가 제가 숫자니까 우리 뭐 넣었으니까 숫자니까 우리 샵 넣어도 되고요. 0을 넣어도 돼요. 숫자를 인식해야 되니까 너는 숫자를 읽어 드리되 그죠? 슬러시 표시하고요. 뭐라고? 4라고 뒤에 더 넣어 이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네. 그죠?
4 나누기 4라고요. 그죠? 그럼 4 나누기 4 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죠. 그죠? 얘가 4 나누기 4가 되니까 아까 1 나누기 4 하니까 이거예요. 1에다가 그죠? 나누기 4가 되는 거죠. 4 나누기 4.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넣냐면 셀서시 가서요. 내가 원하는 게 숫자지만 뒤에다가 슬러시 다 넣고 싶다면 큰 따옴표 이렇게 붙여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지만 얘는 나온다는 거 기억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밑에 4가 붙는다 보시면 돼요. 내가 아까 1을 넣었는데 4를 넣으면 이가 4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4분의 4 되고요. 2는 4 넣으면 8이잖아요. 그죠? 그럼 4분의 8이 되고요. 3이면 4, 3, 12. 10이니까 4분의 12가 나온 거였죠. 아까 지내는. 근데 지금은 내가 슬러시 4만 필요하니까 큰 따옴표 넣어서 큰 따옴표 슬러시 4를 넣어준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우리가 날짜에 대해서 이야기인데요. 날짜 이런 게 있어요. 2015년 내가 11월 2일인데 내가 요거를 그냥 2015년 11월 021처럼요. 글자 넣고 싶다 이러면요. 여기다 똑같아요. 셀서식 간 다음에요. 내가 사용자 지정 가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지만 이 보세요. Y가 지금 4자리 표시됐죠. 그죠? MM이 2자리 표시고 DD가 2자리 표시가 되었어요. 기본적인 틀이에요. 우리가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읽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지금 2015년이 아니고 15년이라고 표시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Y를 2개만 쓰시면 돼요. YY라고 하면요. 15만 나와요. 내가 2015년 11월 2일 넣으면요. 얘는 15만 나오죠. 그리고 나는 연이라는 표시를 하면 15년이란 말만 나올 거고요. 내가 뒤에 좀 11월까지 필요하다 그러면요. 뒤에 11월 M만 쓰셔도 되고요. MM 쓰셔도 돼요. M과 MM의 차이는 뭐냐면 M을 쓰면요. 1월이면 1월만 나와요. MM은요. 0, 1월이 나옵니다. 아셨습니까? 지금은 11월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냥 똑같이 MM을 쓰도록 할게요. 월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02인데요. 02처럼 표시하려면 DD를 써야 되고요. 그냥 2일 나와라 이러면요. D를 쓰시면 돼요. 그럼 나 D를 쓰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D1. 금방처럼 어떻게 해요? 0, 2, 1이 안 나오고요. 그냥 2, 1만 나오죠. 맞죠? 0, 2, 1이 필요하면 DD1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확인. 됐죠? 그 다음 이야기는 좀 더 이야기 나오는데요. 우리가 MM하고 M은 월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DD는 일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D가 4개면 영문 요일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DDD 3개. 영문 요일 똑같아요. DDD 4개, DDD 3개. 영문 요일 이야기고요. 한글 요일은 M을 시작해. MMM, MM 2개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영문 요일 요거 길게 쓰면 영문 요일 길게 나 Sunday, Monday 이렇게요. DD 짧게 쓰면요. sun, mon 이렇게 짧게 나오고요. 요일 중에 요일 잘못 넣었네요. A인데요. A를 3개 쓰면요. 우리는 영문 요일이 아니고 월인데 잘못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수정해 줄게요. 요 같은 경우는 DDD 같은 거는요. 영문 요일이에요. 영문 월. 영문 월 나올 때 쓰는 부분이고요. 요거 M 3개, M 2개는요. 영문 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A가 한글 요일이 한글 요일. A 4개 하고요. A 3개가 있습니다. A 3개는 4개는 한글 요일이고요. 그죠? A 3개도 한글 요일이에요. 우리가 월요일, 월, 화, 수 이렇게 나올 때는요. A 쓰고 월, 화, 수 이렇게 짧게 나오게 할 때는 A 쓰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요거 좀 수정해 놓을게요. 지금 제가 황당했네요. 잘못 적었습니다. 수정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서식 요거 이제 1번, 2번 맞아보고 다음 시간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1번 봤더니 천 단위 구분 기호 뒤에 숫자 뒤에 권을 표시하래요. 그죠? 천 단위 구분 기호 아까 잠깐 배웠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블럭 잡아서요. 천 단위 구분 기호 샵, 샵 0을 넣던 샵, 샵을 넣던 상관없어 지금은요. 왜? 아까 전에 0을 넣으면 0권 표시해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샵을 하던 샵 0을 넣던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표시에다가 0을 넣었는데 0권 표시해라 라는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샵샵 0을 하죠. 왜? 우리는 0이 넘으면 0 건너야지 이상해. 아무것도 없이 건너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셀 서식 두 번째 보시면요. 퍼센트 추가래요. 아까 요거 배웠죠? 그죠? 우리는 80에다 퍼센트 넣고 싶다면 80.0 나오는데요. 필요 없는 0을 표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소점 하나 필요하네요. 그죠? 그러면 나는 소점 표시하고 싶다면 해볼게요. 여러분들. 셀 서식 간 다음에 사용 지정 가서 여기다 넣었죠. 80이라는 게 숫자니까 숫자 넣고요. 그죠? 점 넣고 뭐 하라고요? 소점 하나 더 넣으라는 거죠. 근데 퍼센트 넣으래요. 근데 퍼센트 그냥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죠? 곱하기 100이 되니까 그냥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큰 따옴표 넣고 퍼센트 큰 따옴표 이렇게요. 확인. 아시겠습니까? 요까지 했던 여러분들 아주 잘 하셨다 보시면 되거든요. 요까지 오늘 수업 이야기고요. 다음 수업 이야기는 우리 연산자와 논리함수 잠깐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좀 배우려면 연산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지 조건부 서식이 가능하세요. 조건부 서식도 뭐냐면 내가 서식을 줄 건데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조건에 맞는 아이한테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조건에 맞으면 내가 원하는 서식을 적용해라 라는 게 조건부 서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하려면 우선 연산자와 논리함수를 하셔야지만 되거든요. 요거 먼저 배우고 다음 또 조건부 서식 나가도록 할게요. 우선 다음 시간에는 연산자와 논리함수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 조금 동영 길었는데 지루하셨겠지만 잘 이해하시고 모르는 것 꼭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